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박성규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에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고요. 자, 그리고 30, 40대 무주택자분들이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월세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전세 소멸이 가시화되고 월세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많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역시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언론 기사나 아니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많이 답답함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좀 가볍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됐다. 일단 임차인들에게는 환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요 하향 조정이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전세에 대한 물량이 월세로 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을까? 또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 그만큼 전세 물량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시간을 지켜보고 물음표를 한번 그려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자,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 시에 적용하는 산정률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또는 계약 갱신 시에 적용되는 전환율을 법정 임차임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기준금리, 현 기준금리가 0.5%죠. 그리고 3.5%를 더해서 4%대에 적용이 되었는데 향후 앞으로는 2.5%로 하향 조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 필요성 아니면은 뭐 이 제도를 나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자, 전세대출 금리가 한 2%대와 비교해서는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보다는 수치상으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현재 법정 전환율 4%, 기준금리 0.5%에다가 3.5%에서 4%고요. 전세대출금리가 현재 한 시중에 한 2.5%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기금 평균 같은 경우에는 1.5%입니다. 자, 현금 1억이 있는 임차인이 3억 원의 전세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시에 주거비 부담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이 1억 있기 때문에 3억이라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려면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전세로 2억 원에 대해서 시중금리 2.5%를 적용했을 시에는 월 부담률이 41만 6천 원입니다. 기금으로 이용할 시에는 월 25만 원의 부담을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월세로 갈 시에는 현재 법정 전환율이 4%를 적용할 시에는 67만 원입니다. 기존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무려 한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월 부담액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하향 전환을 시키면서 기존의 시중 전세자금 대출 시중 금리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추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될 시에는 2.5%를 적용 시에는 동일하게 현재 전세 시중 대출을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담하는 금액 41만 6천으로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임차인들의 부담 자체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 자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 수익을 받고자 했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적인 부분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으로 현재 지금 책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적용 시기입니다. 적용 시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법정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는 0.5%에 기준금리에다 3.5%를 더 4%고요. 향후 기준금리 0.5%에 2%를 더해서 2.5% 정도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 내용은 자, 보시는 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이 8월 말에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 후에 10월 중, 올 10월 중으로 시행할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중부터 본 전환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들 입장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 현재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상태 그리고 앞으로 전환율이 하향 조정 예상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셈법 자체가 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정리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특히 우리 30대, 40대 무주택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주택 마련 방법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생애 최초, 본 내용에 있어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번 주되게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주된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있어서는 민영주택에도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이 없었는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이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 보시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공공주택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확대를 했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의 20%만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자,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국민주택에는 5%를 추가시켜서 25%. 자,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15%,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7%, 총 22%의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요.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공공주택에서 변경된 부분은 동일합니다. 합계가 기존에는 80%였는데 5%가 증가한 85%로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까지는 동일합니다. 생애 최초만이 20% 공급 비율에서 25%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말도 많은데 기존에 이제 일반 공급에 있어서 5%가 줄다 보니까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토로 부분 자체도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법령 부분 자체는 지금 이렇게 시행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민영주택에 있어서는 종전에 공급 비율이 없었습니다. 자, 변경이 되면서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20%, 7%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대로 생애 최초 15%, 그리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7%, 결론적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에 대한 청약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요건입니다. 자격요건인데 우리 이 자격요건에 맞아야지 청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저축액이 600만 원이 이상인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근로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100% 소득이 이하인 자여야 됩니다. 자, 10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이 뒤 내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보시는 대로 민연주택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로 추가가 됐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100%, 이 120% 도시근로자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얼마 이하여야지만 내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100% 이하라고 했죠. 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이하,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20만 원 이하, 5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90만 원 이하가 되어야지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자, 130%도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720만 원 이하, 4인 가족에는 809만 원 이하, 5인 가족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 소득 기준에 충족이 돼서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내가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에 있어서 소득 기준이 완화됐는데 3인 이하 가족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 공공주택을 넣었을 때는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55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22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130% 이하입니다. 월소득 금액이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722만 원 이하,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809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으로 꼭 유념해 두시고선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생애 최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자, 보시는 대로 기존입니다. 기존 내용인데요. 기존 내용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아까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522만 원이라고 했죠. 자, 보시는 대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20%입니다. 이하여야지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에 충족이 돼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고요. 민영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75%. 자, 국민주택과 동일하는 부분 자체고 물량이 25% 같은 경우에는 120%, 맞벌이는 130% 이하여야지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내용입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완화를 시키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에 있어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6억 이상, 신혼 희망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30%,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게 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6억 이상의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0%,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의 이하의 소득을 충족시킨다고 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소득 기준에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완화된 내용을 판단하신다고 하게 되면 특히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자인 분들 한 번쯤 청약에 대한 어떤 기회를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양쪽으로 걸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게.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할까? 그리고 청약을 했을 시에 어떻게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당첨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특별공급이 어딜까를 먼저 판단을 하셔서 내가 좀 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으로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번 이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